내가 좀 다른 뭐더라도 그 정경 회장님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해외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마감 때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결국 못 해드려서 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백인이었던가요? 네, 백인 문집. 예, 백인 문집. 거기에 이제 그 뭘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예. 그때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 말씀 내가 이 얘기는 좀 남겨놓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나하고 직접 그 이제 관계가 있는 얘기는 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려서 많이 흐려졌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그래서 생각하신 대로 결국은 일반적인 것은 구술자의 개인생 이게 이제 저 자신 저하고 맺게 된 일단 구술 서울 올림픽과 인연을 맺게 된 계획은 뭡니까? 창업자 만나는 그 얘기는 내가 어딘가 좀 있을 텐데 그래 내가 자료는 있어서 저희 일단 목소리를 직접 이제 나야 되니까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창업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뭐 기억이 남는 안 그래도 모르시면 뭐 넘어가셔도 되고 또 여기 없는 부분도 생각나시는 대로 해주실 되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얘기 아직은 하지 마세요. 이거에 이제 시작할 때 올림픽이 상당히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정 회장님과는 관계가 없이 그 이전부터 상당한 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너무 하면은 그렇죠. 정 회장님에 대한 포커스가 또 그 흐려지고 그래서 내가 또 조심스럽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도 뭐 피보드 전제 그런 거 다 빼면 되거든요. 일단 또 이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장관님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올림픽 유치에 관한 그 배경 역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정경 회장님의 이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이게 왜냐하면 올림픽 전체의 역사와 이 정경 회장님과 연결하는 건 그래서 그 부분 때는 그 전에 분위기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연결선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이 거론된 것은 사실은 79년, 78년 이제 그때부터니까 정정 회장님이 참여를 하시게 된 것은 이제 81년도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좀 정리해갔습니다. 그거 합시다. 이제 간단히 내가 이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구술과 정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호칭은 우리 구술자, 저희들 면담자, 우리 아사는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순자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개인 뭐 유년시 뭐 생년월일과 가족 관계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슬할 때 이런 자료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기본 인적상. 저는 그 36년 9월 25일 생이고 예. 저는 이제 전북에서 이제 그 출생해가지고 전주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뭐 대학 뭐 이제 내 경력에 나와 있으니까 예. 뭐 이제 보고 저는 이제 공직에 뭐 이제 대학 뭐 이제 졸업하자 바로 공직에 그 진출해서 공직 생활을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올림픽 업무를 제가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공직의 시작을 61년 5.16이 나고 예. 그 제가 이제 고시 준비를 그 하다가 예. 이제 고시 준비가 이제 하다가 이제 5.16이 나고 5.16에서 이제 이제 국가공무원 이제 그 전국 공채를 해서 이제 그 제가 공직 진출을 이제 하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쭉 저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총리실에서 오래 제가 이제 공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이 올림픽과 이제 인연이 되는 제가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우리 지방의회가 그 있기 전에는 서울시의 일은 총리실에서 예. 또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는 내무부에서 예. 이제 지금의 지방의회와 예. 같은 뭐 이제 예산 조례 뭐 이런 것을 이제 다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시 담당관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의 그 당시 개최 유치 희망 예. 도시가 서울시였고 또 제가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일반 행정부처를 이렇게 또 담당하다 보니까 또 문교부가 또 내가 이제 뭐 이제 일반 행정부처 하니까 이제 그 문교부 이래서 제가 서울시와 문교부 두 부서와 관계되는 그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림픽과 연결이 되는 이런 그 뭐 우연의 기회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79년 그 이제 올림픽 그 거론이 된 것은 이제 78년, 79년 그 무렵이고 그 이전에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70년에 아시안 게임을 그 또 유치를 그 했다가 그 당시 그 강남 개발하기 전에 이 서울의 한강에 그 저 이 강북의 경기장이라는 건 동대문 운동장 예. 뭐 밖에 없었고 그 이제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 결국 시설을 확충을 못해서 예. 도저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납하는 일을 이제 겪었죠. 예. 그 반납하는 일을 겪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망신스러운 일이고 그런 뭐 그러나 국가 재정이 뭐 도저히 네. 형편안돼서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도 뭐 이제 강남 개발을 막 이제 시작하고 예. 그래서 또 지하철 1호선도 그 일본 그 공공차관을 빌려다가 1호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저히 이제 그 재정도 그렇고 결국 국제 그 저 아시안 게임 유치를 뭐 이제 벌금을 물면서 반납하는 뭐 예.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런 데서 국제대회 생각을 별로 할 경황이 없었고 당시 이제 또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율 경제에 치중할 때고 그 이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유치하는 이런 일을 당시 이제 경호시장 하셨던 박종규 회장께서 이제 추진하셔가지고 그 78년에 그걸 잘 치르셨어요. 이제 지금 이 한강 옆에 그 월드컵 이제 오카일 그 아파트를 지어서 선수촌으로 쓰고 태릉 그 푸른 동산에 사격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매우 참 어려운 나라고 그 한 것으로 알았던 한국이 이제 오카일 아파트에 또 오카일 호텔에 그 한강변에 아주 그 참 그 아름다운 그 단지를 짓고 태릉 선수촌도 하고 보니까 그 당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왔었던 아이오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이제 뜻밖의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고 참 뭐다. 그러면서 뭐 그냥 뭐 또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월드컵도 한번 아주 잘하겠다. 뭐 등등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격려와 뭐 하는 얘기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뭐 또 예방도 있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올림픽 얘기가 제일 먼저 이제 그걸 되고 그 이제 그 박종규 회장이 이제 그때는 그 올림픽 유치에 대한 논의에 상당히 중심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그런 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한번 자꾸 이제 화제들이 나오고 뭐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최규하 총리 시절입니다. 일단 나는 그 이제 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범위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사관 국장급으로 총리실에 이제 행정조정실 이제 관계부처 행정을 이제 조정하고 심의하는 이런 직책이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검토 지시에 따라서 최규하 총리께서 이제 담당이 내가 이제 뭐 서울시도 되고 문교부도 교육부도 되고 하니까 소관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재소관이가 그 이제 검토시가 내려와서 그 뭐 대강국 분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이제 관계부처 실무 뭐 이제 그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규하 총리께서 관계장관 회의를 몇 차례 이렇게 해서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이제 대강 뭐 경제부처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그 대회 자체가 올림픽이라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국력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소모적인 재정이지 돈 버는 흑자 대회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경제팀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이제 그런 경제 논리가 아닌 데서는 뭐 한번 또 국위 선양을 하고 하려면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거지만 절대 그 당시 분위기나 압도적으로 많은 건 경제 쪽으로 이제 부정적이기만 하죠. 그러나 맞아. 그 당시 나는 이제 뭐 경제팀이 아니고 일반 행정팀에 내가 이제 뭐 이제 국장이고 해서 그때 뭐 이제 관계장관 회의 뭐 여러 며칠 하다가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뭐 이제 결론이 나와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 방침을 뭐 해서 박 대통령이 이제 최종 결심을 하시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서 부탁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 서울시장이 정상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79년도. 그리고 당시 결국 올림픽은 그 개최도시가 이게 주체니까
그 서울시 시장이 이제 신청을 하고 의지가 중요하죠. 그 이제 그 서울시로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뭐 그냥 큰 그 뭐 적극적인 그런 그 뭐가 없는 그 뭐고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주는 그 대강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서울시장이 그때 이제 정부 방침 등하고 이제 서울시장이 막 기자회견까지 했죠. 기자회견까지 해서 유치 희망을 하는 게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한두 달을 이제 뭐 이제 11.6 그 시에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올림픽 뭐 나라가 뭐 이렇게 어려운 뭐에서 올림픽에 대한 거는 그냥 뭐 거의 소멸이 다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제 79년 81년이 됐어요. 한 2년이 지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뭐 국장 이사 국장급이 있다가 승진해서 이제 1급 조정관이라고 해서 총리실에 이제 제1행정조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서울시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부처를 뭐 종합조정하는 뭐 이런 그 직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그 당시 문교부 그 체육국장이 그 와서 보고를 해요. 올림픽 그 IOC에서 전문이 왔는데 너희들 그 유치 희망 모르는데 그 지금 계속 말하자면 올림픽 유치에 뭐가 좀 그 뭐 의사가 있냐 그런 이제 확인과 함께 독일의 바덴바덴 IOC 총회가 이제 그 당시 이제 9월 30일 열리는데 그 국제 그 회의장에 말하자면 유치 희망 도시에 그 홍보 부스를 이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유치 희망 도시들이 홍보 부스를 하고 장소 임대료를 내고 임대 계약을 하고 설치를 이런 게 왔어요. 이제 보니까 그 당시 문교부로서도 단독으로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이제 총리실에서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 의견 조율해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항이니까 교육부 차원에 문교부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냐. 총리실에 이제 왔어요. 한테 와서 제가 그때 또 다루던 그 뭔데 또 조정관이 되고 나니까 또 그 문제가 또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일관성 있게 이제 뭐 인연이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그 이제 최규하 총리께서는 이제 뭐 대응을 하시다가 떠나시고 그 후에 이제 신현학 총리님 등등들 지나시고 남덕우 총리께서 이제 총리를 하실 때 제가 81년 그때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다시 논의가 시작이 돼서 찬반이 이제 크게 엇갈리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논리로는 그 당시도 우리 정부가 또 상당히 어려운 때고 그게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것이 뭐 상식적으로는 왜 맞는 얘기고 그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뭐 대다수가 참 무리가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일부 또 부처에서는 이렇게 또 뭐 신청해놓고 아시안 게임도 반납하고 또 올림픽도 또 우리가 신청했다 또 기권 포기하고 이게 참 앞으로 국제 스포츠사에서는 좀 대단히 참 그 어려운 입장에 가는 거 아니냐. 좀 더 신중한 논의. 그 다음에 또 이제 젤로 하나 또 뭐 했던 것은 남북 관계에서 86 아시안 게임이
그 지금 남북 동시에 지금 경쟁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86 아시안 게임도 아주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져서 결국은 뭐 아시안 게임도 평양, 올림픽은 일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그 남북의 체제 경제 문제 또 한일 간의 이런 면에서 다시 논의가 이제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뭐 흔히들 뭐 이제 그 남총이께서는 뭐 반대했다 어쨌다 이제 근데 또 그 논의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잖아는 반대했다는 그런 것은 어느 한 짧은 순간에 막 그런 생각을 일시 있었던 거지만 누구나가 다 그 무렵에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시 뛰어넘어서 그래도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정부 방침으로 전하는 건 또 그 당시 이 남도구 총리를 비롯한 또 정부의 강요와 또 청와대의 또 강력한 또 막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응집이 되어 가지고 그 올림픽도 뭐 아시안 게임도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해서 해보자 이런 정부의 큰 방침이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정부 내에서 논의지 대외적으로는 그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방침으로선 정하는 논의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일단은 유치 활동을 좀 이제 적극 전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 독자적인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우니까 또 정부의 강력한 어떤 그 약속과 보장을 그 바라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 결국은 뭐 이제 그 정부의 뭐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서울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피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을 수 없는 뭐 불가피 이제 뭐 그런 건 또 다 또 뭐 그렇게 정부 보조를 많이 또 받아내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과정이고 저는 다 모든 걸 그냥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누구 반성 이렇게 평가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모든 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정부 방침에 하고 그 과정 얘기를 잘라서 누구 어떻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전부 정부 방침으로 이제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그 한번 또 그 유치 또 뭐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 그 이제 그런 것은 그 하나의 과정상의 뭐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경쟁해서 이겨보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은 정부 기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IOC라는 게 정부 기구가 아니고 국제 민간 기구란 말이에요. 국제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나설 수가 없으니까 민간 기구가 돼야 돼요. 그 민간 기구는 바로 이제 KOC 우리나라의 이제 올림픽위원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중심이 대외적으로는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개최 도시의 유치위원회가 또 뭐 있고 이제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다. 민간.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정부의 실무 그 총 책임을 제가 좀 실무 책임을 맡아 있으니까 정부의 이제 실무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스크포스에
그 맨 최초는 그 당시 이제 그 외무부 차관을 했던 그 김동희 차관이라고 그 버마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하고 이제 총리실의 제일 행정조정관인 그 뭐 제가 이제 공동으로 TF 이제 맡다가 외무부가 역시 이건 그 청와대에다 그 뭐 국정원에다 여러 거 하는데 이게 부가 총괄하기는 좀 그렇다. 총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총리실 상황실에 종합 상황실이 설치가 되고 그 이제 실무 총괄을 이제 제가 그 관계부처 여러 관계부처 다 이제 국장들이 이제 거기 상황실에 이제 그 이제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막 대책회의를 하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는 뭐 일본은 뭐 거의 많은 유치 활동을 해서 뭐 거의 틀림없다 하고 뭐 그냥 그 할 수 있는 이때 우리는 그냥 불과 이제 뭐 몇 개월입니까 한 반년 7, 8개월 남겨놓고 막 이제 총력전을 하니까 뭐 이제 바삐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상황실 꾸며놓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민간 유치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민간 유치원회 만들면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그 참여를 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민간 유치위원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는 총리실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 이제 우리 TF 이제 이것을 상황실이 뭐 추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거기에는 뭐 대한체육회도 와 있고 각 부처 다 있고 뭐 그냥 다 있는 거지 이제 있는데 전 이 총리실 그 여기 그 상황실이 저 정부 기구가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회가 유치원회가 구성이 돼야 활동도 이제 유치원 뭐 위원장이 누구 가서 이제 활동하지 이게 좀 주로 IOC원들을 이제 가 상대로 하는데 그 정부 공직자는 맞지 않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체육회장이다 뭐다 다 조상호 씨가 체육회장하고 뭐다 그래 이제 민간위원회를 유치원회를 구성을 이제 해야 되겠다. 유치원회 구성을 하는데 다른 나라가 대강 유치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모델을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이제 그 뭐 대강 그 뭐 유치 도시나 국가의 이제 경제단체 대표가 그것도 유치원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 이제 어느 나라는 체육인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나라는 경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그 다른데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대표하는 게 안 낫겠나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정주영 회장님께서 정경련 회장을 하셨어요. 뭐 이제 경제단체 대표로 하신다면 정경련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하고 상공회소의 정수창 회장이실 거예요. 이제 어느 모르나 정주영 회장님이 가장 또 대표성이나 참 적절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중론이 이제 우리 이제 TF 회의다 뭐다 이제 거기서 쭉 논의하다가 역시 이제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 모시는 게 좋겠다. 그 이제 그 뭐 실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또 뭐 총리해서 대통령까지 이제 뭐 쭉 그 이제 가서 모르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사전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뭐 다 뭐 위아래로 뭐 정경 회장님 좋겠다 그렇게 이제 개념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경 회장님한테 좀 동의를 해서 참여 좀 해주십사 하고 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얘기는 뭐 또 이해하면 공연이 오해만 있으니까 어쨌든 뭐 쾌의 이제 아주 뭐 쾌의 뭐 응랑하시고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그 선출 취임을 해서 그래서 유치원들 놓고 이제 그래서 유치원장으로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 그때 예. 뵙고 그 전에는 뭐 예. 내가 경제부처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나도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그 뭐 듣던 여러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들어봤지만은 그 같은 유치원장이 되셔가지고 대강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이 경제 발전 과정에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그 이 뭐라 그러나 그 참 이 평가가 그렇게 정립이 그때만 해도 덜 된 때고 그 아직 그렇게 그 하지 않는 때인데 하여튼 그 우리만 해도 내 61년도에 내가 5.16과 함께 내가 공직을 시작한 그야말로 그 막 순수한 뭐 보더라도 그렇게 경제인들에 대한 그런 큰 존경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때죠. 예. 아 그분들이 굉장히 하여튼 엄청난 무엇을 하지만 그때 79, 81년이니까 이제 그때는 형성이 되어 가고 하던 때니까 그때 내가 보던 그 뵙고는 정말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크게 다른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참 보통 그 뭐 우연히 그렇게 된 이제 대기업인이 그 아니고 아주 범상치 않은 대단한 그런 큰 대인이시구나 하는 걸 뵐 때마다 많이 느끼고 내 그 무슨 꾸미거나 뭐 하는 것 없이 그냥 솔직 아주 담백하고 있는 대로 그때 그 아주 이 표현을 거침없이 그리고 소신껏 뭐 얘기하시는 걸 보고 참 대단한 그 안목과 소신을 참 어떻게 보면 타고난 듯이 가진 분이구나. 뭐 배워서 후천적으로 학문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런 그 타고난 성품에 그 많은 이 현업에서 그런 것을 많은 직관력과 함께 참 대단한 판단력을 폭넓게 가지셨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위원장으로 오셔서 이제 사실상 그 유치원에 해가지고 또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냥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상 관주도지. 그때만 해도 이제 관주도니까 정부의 이제 실무 총책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향이 좀 있고 그보다는 젤로 또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을 때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그 최고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그런 정부의 최고 방침을 또 보호자고 뒷받침하는 또 심리 책임자는 또 그 따라서 그 하는 거니까. 거기 이제 그러나 이 유치원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큰 조직과 이제 국제적으로는 유치원회가 아주 대변하는 이런 조직 속에서 뭐 일이 너무 일화가 많은 편이에요. 아주 일화가 많으신데 대단한 그런 이 포용력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아주 굉장히 빠른 판단력 이제 이런 것들이 타고난 아주 전부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느꼈어. 그래가지고 거침없이 아주 일을 회의 때 아주 간단명료하게 참 잘 처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덴바덴을 이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솔직히 대강 그 당시 대기업 이렇게 거느리고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일은 명목상 위원장하고 그냥 적절히들 좀 처리하는 것이 대강 그 보편적인 건데 정주영 그 회장님은 아주 그런 면에서 참 경량한 좀 아주 특별한 탁월한 그 차별성을 이제 보여주셨다.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 뭐 재벌기업 회장님들 참여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거의 다 참여하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대우도 그 당시 대우 김우중 회장도 참여를 하셨고 하여튼 대기업 참여 안 한 데가 없이 예.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래도 역할 분담 다 하고 해서 다 아주 하나 그렇게 올림픽에 성할 수 있는 하나로 일치단합했다고. 네. 그것이 큰 리더십의 하나의 뭐가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 주장만도 앞세워도 안 되고 네. 다 함께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의 창출 이런 것이 그건 정주영 회장님의 리더십의 하나의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 유치원의 분위기가 서로 너나 가릴 거 없이 그냥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로 뭔가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는 그런 단합된 그런 이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는데 큰 이 바탕에 큰 역할을 하셨다. 그것이 여러 가지 유치의 중요한 하나의 리더십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라고 형식적인 리더십 이런 것보다는 네.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리더십 뭐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조명할 여지가 있고 이제 바덴바덴에 그때 이제 가셔서 솔선수범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아주 새벽 밤 늦게 가림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내가 아주 참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도 이제 60년 70년 소위 산업화 이 과정에서 우리도 늘 저녁에 호박 먹고 밤새며 일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의 그냥 보고 어떤 때는 그때만 해도 요즘은 민간 분야가 굉장히 지금 민주화되고 민간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선도적으로 이 국가 사회에 아주 하지 않냐는 이런 게 더 많았던 우리들이라 그런 면의 자부심과 그때 볼 때 민간 쪽에 정유영 회장님도 크게 보면 그때는 관이 더 아주 그냥 선도적으로 하던 때고 민은 그런 길 위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 성장하는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 때의 시대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 보면 우리 관내 이렇게 볼 때는 민에도 저런 아주 그냥 이 헌신적이고 개인 사익보다는 그렇게 선고